네, 안녕하세요.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이거 뭐 그렇게 호들갑 떨 일 아닙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이거보다 뭐 10배, 20배, 100배 더 심각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민간국가의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중국의 침투, 중국의 간첩,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바이든이 나가면서 그 대리대사로 임명한 조세균 같은 사람은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걸 좀 같이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계약직 한국인 연구자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빼냈다. 그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 국립연구소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기술을 훔친 설계도를 빼낸 그 한국 연구자는 한국을 위해서 빼낸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왔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팔아먹으려 빼낸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 한국은 자체 원자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 그 기술 개발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세뇌 탈출 3,522탄 첫머리에서 물리학, 양자역학 등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50대 한국인 연구자들은 국내 박사이든 해외 박사이든 반중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 물리학, 양자역학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후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후배가 개탄을 하는데 50대 연구자들 70~80%가 이 반중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적 성향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이거 지금 그 민간국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문란한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미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발 삐끗하면 뭐 자발적으로 중국에 무엇이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한 세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잠재적 간첩. 민간국가로 지정돼도 할 말 없죠. 그러나 윤 대통령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노선을 가진 정치 세력이 강력하면 미국의 경계와 의심을 희석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탄핵 소추의 이유를 합치고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절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경우 미국에게 한국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적성국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민간국가 지정 추진은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되면 단단히 당하게 됩니다. 이 민간국가 지정 뉴스가 전해지자 이 국힘 권영세는 친중 반미 노선의 대북송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이빠른 소리를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급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감이 민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이빠른 소리를 권영세가 했어요. 이제 가관인 것은 친중 반미를 운운하면서 민주당 혹은 저들을 비판하는 것은 권영세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권영세가 친중 반미를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최근 자유대한호국단이 권영세 사무실과 선거구, 특히 그중에서 핵심 표밭인 동부이천 등을 뒤집어 놓아서 권영세가 바짝 쫄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패면 더 이빠른 소리 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게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리면 아마 더 착해질 겁니다. 그래서 더 패고 드디어는 배지까지 떼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날 매주 11시 명동중앙우체국 앞.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경호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집회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아무튼 쫑이 나게 됐어요. 가급적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겨오는 바람에 그래서 금요일 날 또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세 사무실 앞에서 시작해서 권영세의 핵심 표밭인 동부이천동으로 진격합니다. 예. 권영세 말을 좀 심하게 치는 그런 집회죠. 네. 저는 여기 삼각지로 쭉 출격을 해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삼각지역으로 갑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표류하는 것,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네. 첫째 스텝은 물밑에서 수면 아래서 엄청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둘째 스텝은 이번 민간국가 지정 움직임과 같은 가시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에 대한 가시적 지지를 보일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가시적 지지 보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4일 미 상원에서 열린 주일 미 대사 청문회에서 지명자 조지 글래스는 한미일 3국 체제가 중국 제압에 필수적이라 말합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주재 대사로 지명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노력과 관련한 질문에 3국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t only worthwhile, but essential. And absolutely, we were talking earlier a little bit about the priorities of the multilateral relationships that Japan ha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t's critical that we continue to build on that. 예, VOA가 이렇게 직접 이제 한미일 삼국체제 이거는 브랜드가 윤석열 브랜드거든요. 하면서 영상을 트는데 계속 윤석열을 조명을 해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지지예요, 사실은. 그 상징 연출이죠. 나아가 조지 글래스 주일 대사 지명자는 지금 한국의 정치 혼란이 한미일 삼국 체제 발전의 후퇴입니다라고 밝힙니다. A step backwards. 지금 정도가 후퇴라면 문재인, 이재명, 또 민주당 이런 그 친미 반중 정권이 앞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란 뜻이죠.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계속되는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이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책을 묻는 질문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we all have to be patient to see what happens with South Korea. That's currently in effectively a state of turmoil, and we'll have to see what comes out of that. But no doubt, it's a step backwards in trying to build that. A step backwards. 그러니까 이건 후퇴다라는 소리예요. Relationship between not onl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but with the trilateral that we have working. 네. 참고로 이제 트럼프 정부는 국무부를 단단히 손을 보고 있죠. 10,000명이 넘는 직업 외교관들로 이루어진 불가침 성역이 국무부입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 많아요. 직업 외교관의 숫자가. 심지어 국무부의 VOA 방송에서 1,300명을 휴직시켰습니다. 조지 글래스 역시 정통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사업가 출신이에요. 굉장히 영민한 사업가 출신인데 트럼프 일기 때 포르투갈 대사를 지냈습니다. 조지 글래스는 이 포르투갈 대사를 지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주장을 용감하게 했었고, 이 포르투갈의 그 최대 항구가 있습니다. 사인 항구라고, 포트 오브 사인이라고, 사인스 항구. 그 사인스 항구에 중국이 건설을 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또 중국의 화웨이 5G 장비가 포르투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주 매우 강력한 반중 활동을 스마트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글래스 같은 사람이 일본 대사가 되면 일본 초초초 상류층의 은근슬쩍 친중 반미 근성을 지능적으로 취업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국방 라인 리스트럭처링은 우리에게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왜냐? 이 리스트럭처링의 목표가 반중전선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 반중전선 강화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주한 미대사와 비교해보면 실감납니다. 바이든 정부의 주한 미대사 필립 골드버그는 얼빵한 사람이었습니다. LGBTQ,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양성애, 뭐 트랜스젠더, 또 이상한 야릇한 뭐 이거, 이 퀘어 축제에 이게 다 주한 미대사들이에요. 이 필립 골드버그가 끌고 나온 주한 대사들을 몰고 나와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퀘어 축제에서 지금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타국의 어떤 그 아주 민감한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대사라는 자가 나와서 저렇게 선동 연설을 해? 싸가지 없는 짓이죠. 저렇게 싸가지 없으려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리야드에서도 한번 하지. 목 잘려 죽지 그러다. 1.23 계엄 직후에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의 색깔 진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준형을 필립 골드버그가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 뒷담화를 심하게 깠어요. 그래서 그 뒷담화 깐 걸 가지고 김준형이 와서 떠들었어. 좀 과장해서. 이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급기야 미 대사관에서 궁색한 트위터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때 발표한 건데요. 12월 1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 12월 3 계몽령 직후에 만나서 뒷담화 까고 김준희가 그걸 발표를 하고 그걸 미 대사관이 이 공식적인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해명을 하고, 이게 뭔 꼴이냐고. 여기 보면 while we do not reveal details of diplomatic conversations, 외교적 대화의 상세한 부분은 뭐 밝히기 싫지만 의원 김준형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러한 스토리들은, 필립 골드버그가 뭐 이렇게 말했다는 스토리들은 전부 그릇된 것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뱅뱅 잡아 돌린 거죠. 다시 말해서 야, 너랑 나랑 만나가지고 그냥 뒷담화 깐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면 되냐. 결국 그 소리지. 주한 미대사가 이렇게 이꼬라지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이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 1.23 계엄은 심각한 오판이었으며 badly misjudged. 정통성이 깊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deeply illegitimate. 에휴,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한심합니다.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그래서 결국 인민의 혹은 대중의 그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탄받고 거부될 겁니다. 싸가지 없는 소리죠. 남의 나라 지금 어떤 질병, 어떤 중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 이 사람을 두고 동아시아 짜르라고 불렀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 무부 나빠졌던 거예요. 예. 주한 미대사와 국무부 부장관이 이렇게 개판치고 나자 바이든 정부는 부랴부랴 이제 바이든 정부 끝나기 10일 전에 1월 10일경에 조세비온 할배를 대타로 보냈어요. 주한 미 대리대사죠. 1월 10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세비온 할배도 만만치 않은 얼빵입니다. 25년, 그러니까 올해 3월 11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말하는데 20년 전에 이미 폐기된 용어를 써. 22년 전인 2003년에 이게 폐기된 용어거든요. 인계철선, 트립와이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인계철선이다. 인계철선이라는 건 크레모와 지뢰 같은 걸 터지게 만드는 그 철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을 막는 인질, 허스티지 혹은 고기 방패, 미트 그라인더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안 써요, 더 이상. 이거 또 안 쓰는 게 맞는 게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있는 지역들, 동두천 이런 데서 주한미군 다 빠졌잖아. 후방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인계철선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첫째, 북한을 막는 거고, 북한을 막음에 있어서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나 이 소리 듣고 왜 이런 자가 대리대사로 와 있지? 이거 얼빵한 할배인데 이거 치매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구박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요새 선망증 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불법 구인이 1월 15일이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이 1월 20일입니다. 그 이후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애초부터 태생 때부터 한반도 사태에 소련 혹은 중공, 지금은 중국이 개입할 것에 대비한 존재였지만 그동안은 특히 이제 그 냉전 이후 또 미중 화해 이후 또 미중 밀월 이후 마치 이 존재가 북한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축소포 장도에서 바깥에서 포지셔닝이 돼 있었죠. 그러나 그 내부적 본질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들리스 사일러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1954년 한미 동맹의 발효 이후로 처음부터 사실은 한반도에 소련 혹은 중공 혹은 중국이 개입할 것을 전제로 한 부대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와서 이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야 라는 그런 진실이 노골적으로 공공하게 거론됐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1, 2, 3입니다. 12월 3일은 계몽령이죠. 1월 23일부터 거론됐습니다. 그럼 1월 23일은 윤 대통령 불법 구인 이후 한 7, 8일 지난 다음이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3일 지난 다음입니다. 3일이에요. 이건 이제 1월 23일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이거 한국계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어요. 캐톨릭 대학에 교수할 때. 또 앤드루 여가 이제 이 VOA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노골적 발언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Yeah, I would suggest, even if he's going to ask for a greater alliance burden share, my recommendation is to maintain that force level, to not lower the number of troops, especially if there's concerns about China and Chinese aggression within the region. In order to sustain, whether it's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I think you still need to sustain U.S. force presence.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터런스라는 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이게 강압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든 혹은 에어리어 디나이얼, 그러니까 서해나 동중국해에 중국의 배나 비행기가 함부로 못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 중에 무슨 전략을 원하든 간에 한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디터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혹은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sustain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이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징을 뜻하죠. 이렇게 지금 앤드루 여 박사 같이 이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 기억에 맞으면 2025년 1월 23일 윤 대통령이 불법 구군되고 일주일쯤 지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3일쯤 지나서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파란 브루스 루마니 원이 그 이제 주한 미군이 굉장히 손쉽게 여기 방어
그러니까 무기를 투발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 원이 한 1000km 정도 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무지하게 군사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억제 제압에 있어서. 또한 이날 1월 2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스캇 스나이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한미경제연구소 이사장은, 한미경제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역대 이사장들이 좀 뭐 퇴직, 느물느물한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외교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4년 봄부터 굉장히 거물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스캇 스나이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은 최상의 옵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주한 미군 내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적시하기 시작한 현상에 주목해야죠.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예. As the U.S. thinks about China, the types of expectations and the mechanisms for achieving deterrence against both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readjusted in various ways. The really important thing is that South Korea is an invaluable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and as threats evolve, that cooperation through the alliance, I think, will remain a bedrock for the U.S. strategy.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의 위협을 우리가 억제한다든지 대응할 때 있어서 한국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스캇 스나이더가 하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게 올해 1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올해 1월 23일부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주한미군은요, 네, 저희 북한의 그 남침을 막는 존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왔지 중국을 겨냥한 존재라는 얘기를 안 해왔어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한번 이렇게 공론화되고 나면 그 다음엔 여기 주한미군에 이런 무기 갖다 놔야 되지 않아? 저런 무기 갖다 놔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나와요. 그 뒷부분 파트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은 뒷파트에서. 예를 들면 지상 발사 5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프리즘을 갖다 놓으면 프리즘은 배도 까거든요. 그걸 주한미군 기지에 갖다 두면 서해 중국 전함이 못 다녀요. 예를 들어서 2,500km가 가는 지상 발사 토마호크를 주한미 육군에 갖다 두면 한국 서해안에서 2,500km를 때리면요. 감숙, 신강 경계선에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사일로까지 깹니다. 거의 중경, 총칭 언저리까지 가요. 해남도 그냥 까요. 2,500km면. 해남도를 깐다니까요. 해남도 잠수함 기지 까요. 또 그것도 500-600km 되죠. 지상 발사, 그러니까 육군이 운영하는 그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도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 안 갖다 놓고 있다고 미군이 지금. 너무 상황이 군사 긴장이 높아질까 봐. 그러나 그거 다 그 수송기로 금방 실어 날르거든요. 괌 같은 데서 실어 날르면 뭐 괌이 한 3,000km 되니까 한 4시간이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배치해서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려면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 필수라고 미국이 노선이 정리됐다라는 게 얼마나 그 참 새로운 일인지 알려면 이 엘브리치 콜비라는 이 도라이 같은 인간의 행적을 보면 압니다. 2024년 초 조선일보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엘브리치 콜비를 엄청 띄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엘브리치 콜비는 카멜레온 변신을 합니다. 2024년 초에 얘기했던 거랑 싹 입장을 바꿔요. 그는 2024년 초, 2024년 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좋고요. 한국은 뭐 핵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도라이예요. 한번 그 당시에 이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최근 주한미군의 주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불과 1년이 아직 안 됐던 한 10개월 전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예, 이번에 이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부장관이라고 제가 잘못 번역했는데 언더 세크리터리, 네, 차관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거긴 차관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정책실장쯤 됩니다. 이거로 임명된 이후 주한미군 있어야 돼요. 중국 막으려면 있어야 돼요. 이런 입장으로 확 바뀌었어요. 한 10개월 만에. 그래서 카멜레온이 된 거죠. 또라이에서 카멜레온으로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한국 핵무장에게는 쏙 들어갔고 직접 들어보시죠. It's very important. The core American interest is in denying China regional hegemony. What's changed, Senator, as we discussed, is the dramatic deterioration in the military balance. It is very important 그러거든요. 그때 이트는 앞에 그 문맥으로 보면 주한미군을 가리켜요. 조선일보가 이제 작년 봄에 또라이 엘브리치 콜비를 한참 띄웠을 때 한동훈 내지 한동훈 지지자들은 엘브리치 콜비한테 물밑 작업을 한 거로 보입니다. 콜비로 하여금 한동훈의 국힘 당내 발언 영상, 한국어죠 당연히, 이걸 콜비가 자기 영어 트위터에 올리게 만든 다음에 마치 콜비가 한국어를 잘 이해해서 한동훈이 뭔 소리 했는지 이해해서 동감을 해서 콜비가 그 밑에 브라보라고 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걸 또 언급을 해. 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의 백악관의 핵심 보직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요. 다시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요. 한동훈 대표의 그 TV 토론을 보고 브라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당내 토론이에요. 한국어로. 그걸 보고 자기가 그 한국어 다 이해하고 브라보라고 올렸다는 거야. 발언을 당시에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가 SNS에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가관의 구역질. 아유. 이 조선일보 한동훈이 떠받들던 도라이 엘브리치 콜비의 카멜레온 변신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입장이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의 필수라고 바로 정돈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월 15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은 이제 영내 억제 전력입니다. 중국 격퇴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굉장히 나가 있어요, 이제는.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이 트럼프의 그 브레인 띵크탱크 중에 하나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피터스고요. 이 사람 국방부 브레인으로 일하던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시드니 사일러로 아마 한국어를 거의 한국 사람처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국가정보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정보관이었어요. 한반도 쪽 국가정보관이에요. 요번에 이제 탄핵 때도 그 직접 와서 한 일주일간 한국에 체제하면서 이 시위 현장 다 보고 그러고 갔다고 자기가 직접 VOA에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3월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미 전문가들은 이런 로버트 피터스, 시드니 사일러인데 그중에 이제 로버트 피터스의 발언을 직접 한 두세 꼭지 짧은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중국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국가가 되어가는 중이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점점 더 중국 억제를 목표로 한 훈련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서운 얘기죠. I would say that China is the primar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it is also increasingly a greater threat to South Korea. So I would have to assume that these exercises 이 훈련들이 지금 문맥상 한미연합훈련을 뜻합니다. increasingly are designed to be able to deter and, if necessary, demonstrate the alliance's ability to defeat not only North Korean aggression but also Chinese aggression.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그냥 북한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중국 침략을 전제로 한 훈련으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껏 금기시되어 온, 이제껏 제한되어 온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려 움직이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패싱되는 거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만 제공되고 우리한테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드론, 그러니까 고급 공중 드론에 관한 기술들이거든요. 뭐 항공 엔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MTCR 면제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MTCR 면제가. 왜냐면 MTCR은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MTCR이 어떻게 작용되냐. 무기 수출 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에 MTCR을 준수한다라고 돼 있고 어느 나라는 MTCR에서부터 면제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면제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면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이 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같이 일본과 한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복귀나 자유공화 시민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결과로서 민주당이나 이 종중 친중 민주당이나 종중 친중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우리는 그냥 패싱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런 게 가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 is a growing sentiment amongst American defense policymakers that we need to move past many of the restrictions on foreign military sales and 그러니까 many of the past restrictions,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제한들, 뭐에 대한 거? On military sales, 군사 무기 판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아주 치명적인 AGM-88G 같은 치명적인 레이더 사냥 미사일 안 판단 말이에요. 공중발사 레이더 사냥 미사일. 그런 거 팔 수 있다 이런 소리지. and technology transfers, particularly with our key allies. And so in East Asia, that goes to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And so you're already seeing the sentiment on Capitol Hill. You're seeing the sentiment amongst think tanks. You're seeing more and more people write about this, is that we need to drop these barriers and really work with our key allies who have modern industrial economies that have similar values, similar interests, who are able to produce these capabilities. Because frankly, we need more munitions. Our key allies need more munitions. I think that's where this is headed. 네.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선진국들의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반중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되고 그것을 그 일환으로서 이제까지 수출이 제한되어 왔던 품목들을 풀어버리는 것을 또 서로 생산이라든지 우리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은 중국 억제, 중국 격퇴로 진화하는 중이고 이제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어떤 침략에 대해서도 맞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I think it is American interest and American policy to deter conflict and, if necessary, defeat aggression. And so, in that sense, is it possible that USFK can be evolving into a force that can deter conflict or deter aggression from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or potential? 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까지 억제하고 격퇴하는 그런 전략과 역할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진화해야 된다. Russia, I think that is appropriate. And moreover, I would offer that would be appropriate for South Korea's military.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진화는 한국군에도 적용될 것이다. As well. I think it is high time that South Korea sees itself as not simply an isolated actor on a peninsula that faces an aggressive and dangerous North Korea, but a more mature actor that looks across the board, across its region, and says, I need to be able to deter aggression from any actor.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뭐 북한만 상대한다 이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의 침략도 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전략과 정책을 이제 성숙시켜야 될 때다. Not only North Korea, but potentially to include China. And I think once South Korea makes that decision, then I think a lot more opportunities open up for both nations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s interests and have a more credible deterrent posture. 네, 우리가 그러니까 참 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이웃 국가고 그만큼 더 치명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으로부터의 이러한 그 요구, 프레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럼 손해기만 하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죠. 중국과 점점 더 벌려놓고 거리를 벌려놓으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북한 자유화 찬스가 생기면 우리가 겁없이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니까 이게 꼭 그 미국에 무슨 굴종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미국 말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 이익을 어떻게 스무드하게 어떻게 충격을 덜 받고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중국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튼튼한 자유공화 진영을 대변하는 튼튼한 정치 세력이 정치 개혁을 이루면서 집권을 해야 되고 계속 집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 이제 큰 분수령이 지금 윤 대통령 윤 대통령 거취가 이제 큰 분수령이 됩니다. 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유열한 군사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컨셉은 20년 전 노무현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미군에 대해 GPR, Global Posture Review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평택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동두천 같은 데 있던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주한 미군들이 다 후방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나 당시부터 최근까지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이 미중 대립이 격화되기 전까지 미 국방력의 초점은 극단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이게 자기들 용어가 있어요. Counter Extreme Terrorism, CE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전체 문맥은 그게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극단적 테러리즘을 대응한다는 게 당시에 큰 문맥인데, 평택 험프 캠프리 같은 거는 오히려 예외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근데 그 예외적인 게 사실 글로벌 전략이다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로벌 전략이 그 당시에는 예외적이었다고. 제대로 된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주한 미군의 역할과 사명의 조정이 그 당시에서는 지금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옆구리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였었어요. 예, 그때는, 예. 이제 미중 대립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20년 전에 GPR에 그냥 예외적으로 옆구리에 붙어 있던 한반도 정책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엄청 심각한 문맥에서 부활한 거예요.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전력으로 재조직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들어오든지,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가 육군이 여기 숫자가 많잖아요.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게 공수가 되면 서너 시간이면 공수되거든요. 공수됐을 때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 요원이 여기 있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군 역시 사실상의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있어 핵심 전선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같은 심각한 판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 복귀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시민만이 바로 중국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전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미국에 비굴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자유화를 염두에 두면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가 칼을 갈아둬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놀아야 됩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 공화 체제의 최전선, 전 세계 자유문명의 최전선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11시 반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세 버르장머리 잡고 가급적이면 배지 떼는 그러한 캠페인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